네,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 지금까지 일정이 계속 변동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전 중으로는 1차 전세기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교민들이 처음 우한 탈출을 요청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간에 어떤 경과가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가 우한 봉쇄를 결정한 게 23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봉쇄된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네. 24일에 총리 주재 장관 회의가 열려서 전세기 투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우한 교민들에게 신청을 27일까지 받았고요. 네. 28일에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를 했는데, 이 30일과 31일에 각각 2편씩 총 4편을 투입해서 교민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저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각별한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하루 전인 29일 중국이 하루에 2편은 허용할 수 없다. 1편만 허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시간도 오전이 아니라 이 저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저녁에 전세기가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전세기가 투입이 되어서 중국 우한으로 밤 9시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검역 과정을 거친 뒤 전세기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우한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만 일단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 1차 전세기에는 몇 명 정도가 탑승을 했습니까? 일단 우한에서 탑승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총 720명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번에는 367명이 첫 번째 전세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민들이 논의를 해서 일단 노약자들, 특히 어린이를 우선 탑승하는 걸로 배려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현지에서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쳤는데 유증상자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교민은 없었는데 일단 들어오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륙이 늦어진 것은 중국 당국에서 막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검역 절차 때문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우한에서 출발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정보다 2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새벽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네. 현지에 있는 교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검역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문진표를 제출하고 또 발열을 체크하고 그리고 한 명씩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이때마다 의료진이 손소독을 하는 등 굉장히 꼼꼼한 검역 과정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항공사 직원들도 철저하게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이제 들어오면은 각자 귀가하는 게 아니고 임시 생활 시설에서 당분간 격리 수용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들 김포공항으로 들어오실 예정인데요. 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항공센터라는 별도의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 기업들의 이 자가 항공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동선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일단 도착하면 한 차례 더 추가 바이러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경찰 버스 36대에 10명씩 나눠 타게 되는데요. 네. 총 6대씩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경찰 버스를 타고 무정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이 광명쯤 지나서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인계되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게 됐는데 임시 생활시설은 총 2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그리고 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바로 이 2곳인데요. 네. 이번에 들어오는 367명 중에 이 진천에 100명이 가게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아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곳에서는 모두 1인 1실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다 마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외부 출입과 면회가 철저하게 금지되고 식사도 모두 이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료진도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데 하루에 2차례 이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문진표도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체온이 높으면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서 격리된다고 하고요. 2주 동안 방 안에
서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또 책이나 신문, TV 같은 걸 준비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시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또 공무원 148명도 함께 생활을 하는데 공무원 역시 외부 생활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네, 인근 주민들은 불안이 좀 크실 텐데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기자였습니다.